안녕하십니까. 제주사의 이슈를 속 시원히 소돌이해보는 소돌이 보는 무상관심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분이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태풍 차바가 이게 제주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남부지방에 가장 큰 어떤 생채기를 남겼는데 어떻습니까? 패널 여러분들은 뭐 피해 없으셨습니까? 저는 피해가 좀 많았었어요. 아, 네, 어떤- 저희 이제 네. 귤밭에 비닐하우스가 날아가고 비닐하우스. 또 대문이 파손이 되고 예. 또 저희 집 이렇게 저쪽에 조그만 거 오두막에 뭐 이렇게 또 많이 파손이 됐더라고요. 집집마다 피해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태풍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피해를 키운 건 인재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기상 예측에서부터 재난 대응에 이렇게까지 심지어는 이 다 총체적 부실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태풍 차바 무엇이 피해를 키웠을까요? 그 예전에 나리 태풍의 교훈으로 그 이후에 발표된 내용이 뭐냐면 상류 지역에 하천 상류 지역에 저류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1저류지, 2저류지 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거기다가 뭐 몇백 억 원 정도의 그걸 그게 했으면 이게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냥 관리 부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과를 뭐 단순한 관리 부실을 떠나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 못한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그러니까 저류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류지에 물을 모아두면 이게 예. 또 마냥 모아둘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것도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저류지에 문을 여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 문을 열과 동시에 그냥 갑자기 물이 이제 방류가 되면서 이런 사태들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결국은 12개 저류지가 아마 800억 이상이 그 예산이 투여가 돼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뭐 그 관리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고 아직도 그런 것도 해본 과학적으로 경험이 없다 제대로 보니까 예측을 해서 과학적으로 문을 예측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것들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 자연이라는 것이 결국엔 큰 물이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뭐 용암이 터지거나 그런 것들이 결국엔 자연 스스로의 어떤 일종의 치유인데요. 그러니까 숨통을 트이는 일인데 그 재해는 사실은 고스란히 인간들이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그것을 좀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서 이번에 이제 물난리가 났을 때도 역시 그것을 인재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미리 예측하는 부분들도 좀 어긋났고, 그리고 사전에 대비했다라고 뭐 저류지 같은 경우도 뭐 800억을 들여서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천 그 저류지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좀 높은 곳에 위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행정이 사실은 사후에 뒤치다꺼리를 하는 게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어떻게 하면 이걸 대비하고 제대로 사전에 계획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류지가 지금 재구시를 못했고 그 이유는 저류지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체계적이고 있었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못했고 특히 언제 방류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주먹구구식 비슷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런 문제로 이제 한정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저류지는 그 당시에 대책의 하나로 세운 거거든요. 문제는 그 당시에도 이미 그 복개천의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지나치게 낮고 그 기둥 사이가 해서 거기에 나무라든가 이런 게 걸리면 바로 위로 쏟아진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 적어도 안전을 관리하는 부서는 그게 의사결정권자가 시장이든 도지사든 간에 목숨을 걸고 이 안전에 대한 문제만 논의를 해야 됩니다. 복개천을 걷어내야 안전하다고 하면 복개천을 걷어내려고 무조건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교통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은 이거 걷어내면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기 부서는 자기 부서에 맞게 철저하게 그런 주장 속에서 의사결정권자가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그리고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도 그 당시에 안전 관리하시는 분들도 다른 부서의 이 힘에 밀려가지고 무서우니까 이 복개천을 걷어낸다는 주장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이런 이 안전 같은 관리하시는 부서에 가장 힘센 이 파워가 강력한 사람들을 앉혀서 의사결정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이러진 않았다고 지금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논리에서 좀 밀린 측면이 있어요. 논리에서. 네, 왜냐하면 이 나리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고 특히 용담 지역은 복개 구간이
그 거주하는 분들은 그때 그 악몽에서 아직도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똑같은 상습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용담 지역인 경우는 복개 구간 철거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대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논리에 밀리지 않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똑같은 재발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제 복개천 철거 문제, 이 문제들뿐만 아니라 지금 신앙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도 안전을 최우선이 하는 이런 어떤 고려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저류지 문제하고 복개천 문제 외에도 또 뭐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뭐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뜬금없이 뭐 나무가 떨어져 가지고 전선에 닿아서 정전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참 뭐 그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그 폐사 어류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거의 뭐 40만 마리 정도가 폐사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양식장에서 정전이 됐을 경우에 가동되는 그 자기 자체 동력들을 가지고 저는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가 나면 대부분 그래도 시설 피해는 좀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그 양식장 이런 곳은 피해의 상황이 또 어느 정도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도 확인하는 규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그 농가분들한테 들었는데요. 감귤 피해 농가라든지 아까 감귤 피해 입으셨다 그랬죠. 감귤 피해 농가라든지 아니면 농작물이 침수돼서 완전히 농작물이 유실돼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거의 규정이 없답니다. 규정이. 그러니까 이게 피해를 뭐 측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예 거기는 피해를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뭐 공무원들의 인력도 배치가 안 될 뿐더러 아예 뭔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를 신고하고 나면 어떤 게 그나마 나중에 도움이 되냐면 이제 종자를 살 때 아니면 농약을 살 때 이런 피해 농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그 피해는 전혀 보상 대책이나 보상 규정까지도 없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또 너무 어떤 공공기관이나 정부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태풍이 왔을 때 어떤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난보험 같은 것도 우리가 안 들잖아요. 이것도 문제,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안전불감증, 이것도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풍수해라는 게 있어요. 풍수해 보험이라는 게 네. 지방자치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그래서 그 보험을 들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들은 이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보험에 가입을 미리 해서 그래도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뭐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여지를 준다면 뭔가 좀 그래도 마음이 좀 든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앞으로 이런 문제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자연재해의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에 경주 지역에 지진 5.2 이 정도 났는데 일본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어떤 난리를 펴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외신에 의하면. 지금 허리케인이 한번 좀 보도되는 거에 의하면 그 초당 150m의 강한 바람이 부는데 이번에 차바가 바람이 세다고 하지만 초당 강한 바람이 47m 정도 예. 보도되지 않습니까? 3배 더 큰 바람이 지금 자연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언젠가 바람이 돌면서 이 지역에도 그런 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는 그 허리케인 규모의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걸로 기준을 정해서 대비를 해야 이 정도는 슬슬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지금 그 부산 사례를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산의 그 마린시티 앞에 방패자가 1.2m래요. 근데 그게 8m가 돼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대요. 조망권을 가린다고. 바다를 자기들은 봐야 된다. 보기 싫다, 방파제 높으면. 근데 이번에 8m만 했어도 그렇게 안 당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기심이나 그런 것들도 때로는 재해를 부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이 좀 만연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세월호 사건도 그래서 터진 거고 그 외에
목소리들은 높아져 가는데 역시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거대한 자연의 재해 앞에는 사실 좀 어렵긴 어려운데. 자연 앞에 겸손해야 네, 그렇죠.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네. 아까 뭐 농산물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이제 성산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마는 성산 지역 그리고 구자 지역에는 이 태풍이나 강한 호우만 오면 이 농토가 잠기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도 뭐 이렇게 그 산업도로나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그런 데가 수없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입니까? 그분들의 얘기는 과거에 토목공사가 이렇게 심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좋게 하겠다고 한 토목공사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토목공화국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토목을 잘 만들고 빠르게 만드는 나라가 없는데 그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에서 농산물의 피해를 보는 토목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드러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토목으로 해결 안 되면 원래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토목공사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를 보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 토목공사를 해놓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해 반복되는 피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복개천 문제도 그렇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거슬러서 온 결국은 우리가 인위적인 피해 아닙니까? 그러면 인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개발 사업이라든지 건설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규정들을 놓던지 뭔가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는 현무암이 지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이 다 빠지기 때문에 홍수가 잘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번의 홍수 사태가 초래되는 것은 이 골프장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일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프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분들이 상심할 테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골프장이 큰 일조를 하는 거예요? 골프장의 그 하수 시절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됐다는 비판이 많아요. 하수시설. 네. 그러면은 골프장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골프장의 하수 시설을 잘 구비를 해서 이것이 그 제주도에 이 홍수가 나지 않도록 택시 기사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골프장 때문에 경험수 깨게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시던데 하여튼 이 골프장 하시는 분들 요즘 뭐 경영도 어렵다고 하십니다만은 이 하수 시설 좀 잘 구비하셔가지고 제주도에 물 사태가 안 나도록 좀. 토목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제가 실제로 본 경험인데 제가 한천 용담일동에 거주할 때 여기 용담일동에 주민자치위원하면서 그 태풍 이후로 보면 이 저류지를 만들면서 이제 한천 위로 그 체육관이죠. 체육관 뒤로 이렇게 한천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느 날은 포크레인이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다 정비하고 있어요. 무슨 봅스레이장 만드는 것처럼 정비하고 있는데 물은 이렇게 굽이 돌아야 천천히 가고 유속이 느려지는 거 아닙니까? 양도 줄고 천천히 드는 건데 이 정비를 한다고 하면서 포크레인이 들어가가지고 이 삐죽삐죽 나온 돌들을 다 깨고 이렇게 했어요. 그 실제로 가보면 압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안전 불감증인지 또 나서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항의를 못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야 그때 항의라도 좀 해서 이걸 좀 하지 못하게라도 어떻게 뭐 그 지역의 도의원한테라도 얘기해서 해야 되는데 한 생각을 했는데 물길을 굉장히 이 물이 잘 흘러야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빠르게. 고속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양은 많지 유속은 빨라지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복개해가지고 물 나갈 구멍은 없지. 하수관은 꽉 찼지. 그러면 나올 게 치솟아 오는 힘이 더 강력하게 치솟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무거운 자동차가 3층, 4층의 그 층을 이루겠습니까? 이게 이 물시설이 때문에 이제 한쪽에 모이는 것 정도는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차가 층층이 쌓이게끔 하는 제도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더불어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이 관광 와서 제주도를 보면서, 이야, 제주도 정말 길이 잘 돼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쓸데없이 길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면서 가끔 해요. 그런데 이 길들이 사실은 다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을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길을 만들면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특히 도심이 확장되면서 우리가 이도지구, 아라지구 계속 지금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길도 그냥 쭉쭉빵빵 이렇게 길이 나다 보니까 요번에 그 피해 중에서 또 우리 용담동은 늘 그냥 피해를 진짜 입는 지역이어서 정말 다시 또 그 피해를 나니까 마음 한 구석이 더 안타깝지만 일도지구에 살짝 이렇게 좀 지형이 낮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 완전히 그냥 주민들이 다 모두 살고 있는 데인데 저류지가 돼버린 상황이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도심지 안에 저류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수 처리를 도심지 안에도 빠른 시일 내에 개조하지 않으면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요. 다음 2차, 3차 저는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이런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 돈이 드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는 사실은 뭔가 돈을 좀 더 벌자, 개발을 좀 더 하자. 이런 식의 마인드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인재를 부른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 자체를 전환시키고 자연과 좀 더 공존하고 좀 우리가 뭔가 돈을 벌자보다는 좀 더 어떤 삶의 질을 높인다는 쪽에 하고 돈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을 낮추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골프장에서 그 하수 시설이 제대로 안 된 이유가 결국은 경비 절약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에서는 점점점 나쁜 악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그런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제주도의 안전을 가장 책임져야 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대단히 단지를 건설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볼 때 도민들은 행복하겠는가. 그럼 우리는 결국은 또 이런 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또 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야, 참.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면 그게 이제 사람의 길이 되는 거고, 그게 인도가 되는 거고, 그 자동차가 가면 그게 차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은 속성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곳이 그게 물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똑바로 정사각형으로 뭐 잘라야 되고 뭐 이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물길, 자연스러운 사람의 길 이런 것도 자꾸 잘리는 거예요. 잘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튄단 말이죠. 튀면 고스란히 우리들한테 적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엔 물 날리고 그런 자연재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거를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토목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옛날에는 뭐 그렇게 쫙쫙 쭉쭉빵빵 아까 말씀하신 데 그렇게 뽑는 거였다면 지금은 자연과 조화를 시키면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추세도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왜 지금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민들 그런 말씀해요. 네. 차 타고 이렇게 가면서 외부에서 관광객 오시면 이렇게 모시고 가면서 아이고 제주도는 길이 참 잘 뽑아져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딘예 그냥 길만 뽑았네 이렇게 골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이 길은 누가 먹은 길이우다. 공사하면서 누가 이익을 봤다. 그걸 얘기들을 해요 도민들이. 이딘 누가 먹은 길이우다. 이딘 누가 먹은 길이우다. 이런 말까지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뭐 과거에 우리 개발 시대 때 뭔가 공과 그 관과 뭐 그 회사가 유착이 돼서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정경 유착이 있었다. 뭐 도민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칠까봐 사람들. 근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앞으로 제주의 개발은 저는 착한 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개발의 형태. 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는 이와 같은 개발로는 계속 도민들이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주도가 정말 착한 개발, 이 굿 디벨롭먼트의 방안을 결국은 우리 이 태풍 차바 이 인재의 원인을 보면은 우리 탐욕이고 어떤 자연을 무시하는 그런 개발이 나온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안전불감증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자연을 존중하고 또 실제로 태풍이 왔을 때 어떤 재난의 대비를 어떻게 좀 더 충실히 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예산과 관심을 얼만큼 더 투여하느냐 이게 결국은 어떤 해법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어쨌든 한천은 기본적으로 상판은 좀 걷어내야지 빠른 시일 내에 걷어내야지 않을까 싶어요. 뭐 거기에 요즘 제주도가 교통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래도 주차장이 없어서 그 주차장 때문에라도 그걸 걷어내지 못한다는 건 그거는 진짜 정말 우리의 이기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이제 하게 복교처럼 됩니다.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한번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